이번 시간에는 호흡 조절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조절 기전을 배우는 이유는 호흡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호흡 조절 기전을 통해서 호흡의 항상성 기전을 알기 위함이고요. 이 호흡의 조절 기전을 통한 항상성 기전은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전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호흡량을 조절한다라는 건데요. 호흡량은 일의 호흡량, 즉 호흡의 깊이가 되겠죠. 그리고 호흡 빈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호흡 조절은 호흡 빈도와 일의 호흡량, 그걸 합해서 호흡량을 조절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 조절은 크게 신경성 조절과 화학성 조절 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또 반사작용으로 허파의 뻗침 수용기에 의해서 조절되는 헤링 브로이어 반사가 있습니다. 먼저 신경성 조절은 뇌줄기에서 발생하는 자율적인 호흡 조절과 대뇌 피질에서 조절되는 수의적인 호흡 조절이 있고요. 두 번째 화학성 조절은 화학 수용기에 의해서 매개되는 것인데요. 중추 화학 수용기와 말초 화학 수용기에 의해서 조절되는 호흡 조절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링 브로이어 반사는 허파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허파 안에 있는 뻗침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 숨을 내쉬게 하는 뻗침 반사 작용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먼저 신경성 조절과 화학성 조절, 그리고 기계적 수용기에 의한 뻗침 수용기에 의한 헤링 브로이어 반사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신경성 조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뇌 걷지를 통해서 또 다리뇌를 통해서 숨뇌를 통해서 또 운동신경을 통해서 날숨과 들숨, 즉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의적 호흡 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의적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한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 앞에서 발표를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그렇지기는 후 하고 이렇게 호흡을 쉬면서 심리적 안정을 가져가려고 할 때 그때 하는 호흡이 바로 이 수의적 호흡이 되겠고요. 또 이 변형계 감정 반응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 변형계는 우리의 감정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감정이 또 이렇게 격화되었거나 좀 처져 있을 때 우리는 의도적인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조절하게 되는데 그건 역시 수의적인 호흡 조절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성 조절 방법에는 첫 번째 수의적인 호흡 조절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율적 호흡 조절 방법인데요. 자율적 호흡 방법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걸으면서도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는 것을 자율적 호흡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조건 자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뇌줄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내에 있는 호흡 조절 중추, 숨내에 있는 호흡 조절 중추에 의해서 역시나 척수를 통해서 날숨과 들숨을 조절하는 것을 자율적인 호흡 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경성 조절은 크게 수의적인 호흡 조절과 자율적인 호흡 조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화학성 조절인데요. 화학성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수용기에 의해서 조절되는 건데요. 첫째 화학 수용기는 숨내에 있는 중추화학 수용기와 또 대동맥 토리와 목동맥 토리에 있는 말초 화학 수용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화학성 조절도 두 가지가 됩니다. 중추화학 수용기는 주로 이산화탄소에 민감하고 말초 화학 수용기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해서 산소, 특히 산소, 또 수소 이온의 농도, 즉 pH의 농도와도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용기가 되겠습니다. 이들 수용기가 이렇게 뇌줄기로 전달이 되면 자율적으로 이제 호흡 조절이 되겠죠. 자, 숨내의 중추화학 수용기는 바로 숨내가 있기 때문에 들신경이 따로 없지만 목동맥 토리와 대동맥 토리에서의 수용기에서는 이제 들신경이 있겠죠. 그래서 대동맥에서는 미주신경, 목동맥 토리는 혀인두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뇌줄기로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계적 수용기, 즉 뻗침 수용기에 의한 반사에 의한 이제 날숨이 되겠죠. 그래서 헤링 브로이어 반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헤링 브로이어 반사도 들신경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뇌줄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신경이 바로 미주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흡 조절 방법 두 가지, 그리고 반사에 의한 방법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신경선 조절은 수의적과 자율적이 있었고, 화학적인 것은 중추화학, 그 다음에 말초화학 수용기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흡 조절 중추와 효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앞서서 호흡 조절 기전을 배우는 이유를 우리는 항상성 조절 기전이다라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성 기전은 몇 가지 이제 구조물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째, 항상성 기전에서는 자극이 필요하겠죠. 어떤 자극이 있나요? CO2의 압력, 또 수소이온 농도, pH, 산소의 압력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파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중추화학 수용기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말초화학 수용기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파 뻗침 수용기는 허파에 있겠죠. 그래서 숨내는 호흡 조절 중추와 수용기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들신경이 있어야 되겠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동맥 토리와 연결된 것은 미주신경, 목동맥 토리와 연결된 것은 혀인두 신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파와 연결된 것 역시 미주신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 조절 중추는 숨내에는 이제 뒤호흡 무리와 앞호흡 무리가 있고요. 뒤호흡 무리는 들승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고요. 앞호흡 무리는 안정시 날숨에는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성 날숨, 후 이렇게 억지로 쉬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할 때 숨이 찼을 때 그 호흡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깊게 숨을 쉬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노력성 숨이라고 하는데, 즉 노력성 날숨 시에는 보조 들숨 근육과 들숨의 보조 근육들, 그리고 날숨 근육들을 이제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호흡 무리는 들숨 근육에만 작용을 하지만 앞호흡 무리는 노력성 날숨 시에 들숨의 보조 근육과 날숨 근육들을 수축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VRG는 다시 RVRG하고 CVRG로 이렇게 나눕니다. R이라고 하는 것은 로스탈, 그래서 앞쪽을 얘기하고요. C라고 하는 것은 카우달, 그래서 뒤쪽을 얘기하는데, 이건 본문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척수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척수에서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여기는 앞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은 우리가 로스탈, 그래서 입 주둥이 있죠.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스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뒤쪽은 또 뒤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쪽에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꼬리 쪽이다, 그래서 카우달이라는 표현을 써서 CVRG라고 하는데, 앞쪽에 있는 것은 들숨, 또 꼬리 쪽에 있는 것은 날숨을 담당하는 앞호흡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리뇌인데요. 다리뇌는 호흡 조절 중추와 지속 들숨 중추가 있는데, 호흡 조절 먼저 지속 들숨 중추는 숨내의 DGR, 그러니까 뒤호흡 무리를 흥분시켜서 들숨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지속 들숨 중추고요. 그 다음에 호흡 조절 중추는 숨내의 DGR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들숨 근육을 이완시켜서 수동적으로 날숨을 쉬게끔 역할을 해주는 게 호흡 조절 중추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속 들숨 중추하고 호흡 조절 중추가 들숨과 날숨의 깊이와 그리고 빈도를 조절하게 되는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빈도와 또 호흡의 주기를 조절하게 되는 거죠. 즉 호흡의 리듬을 조절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날신경인데요. 들숨 근육은 가누막 신경과 갈비 사이 신경이
가로막과 그 다음에 바깥 사이 갈비근을 수축시키는 날신경으로 작용하고요. 날숨, 숨자입니다. 날숨 근육은 늑간신경과 하부홍추신경이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호흡 조절인데요. 여기 보면 들숨 근육들은 이런 게 있고 들숨의 보조 근육들은 이런 게 있고요. 날숨 근육들에는 이런 게 있고 날숨 보조 근육들에는 배근육이 있는데 이러한 근육이 있다. 여기 또 스페링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항상성 기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호흡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 조절의 중추부터 한번 살펴보고 또 효과기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호흡 조절은 숨 내에 있는 호흡 중추와 다리 내의 지속 흡식 중추와 호흡 조절 중추, 여기서 흡식이라고 하는 것을 들숨으로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어가 신용어하고 구용어하고 자꾸 헷갈려서 제가 집필을 할 때 고친다고 고쳤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았네요. 이건 들숨 중추로 수정을 해 주십시오. 숨 내의 뒤 호흡무리와 앞 호흡무리, 그리고 거기 앞 호흡무리를 VRG라고 하는데 그 VRG는 입 쪽과 꼬리 쪽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입 쪽, 로스탈 쪽은 들숨을 담당하고 또 카우달, 꼬리 쪽은 날숨을 담당한다. 그래서 뒤 호흡무리는 모두 들숨 근육을 자극하는 녀석이 되겠고 앞 호흡무리는 안정시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단 강제성, 노력성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에 작용을 해서 능동적으로 날숨을 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노력성 호흡 시에만 들숨과 날숨 모두에게 관여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그림 9-19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이게 뇌줄기가 되겠죠. 뇌줄기 위쪽에 다리뇌가 있고 아래쪽에 숨뇌가 있습니다. 다리뇌에는 다리뇌에 호흡무리가 있는데 크게 지속 들숨 중추와 호흡 조절 중추가 있습니다. 숨뇌의 호흡무리에는 앞 호흡무리 VRG가 있고 뒤 호흡무리 DRG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속 들숨 중추가 흥분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정보가 뒤 호흡무리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가로막 신경과 또 바깥 갈비 사이근 신경을 흥분시키게 되고 그 흥분으로 인해서 가로막이 이렇게 가고 가슴우리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들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호흡 조절 중추가 억제성으로 또 작용을 하면 흥분했던 신경이 억제됨으로 인해서 수축했던 가로막은 다시 이완이 되고 그 다음에 바깥 살비근의 이완을 통해서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되면서 수동적인 날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앞 호흡무리가 있는데요. 이 앞 호흡무리는 우리 책의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크게 이쪽 들숨의 강제 호흡 시에 들숨의 보조근, 목비근 같은 보조근을 수축시키는 RVRG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날숨의 근육들을 수축시키고 흥분시키는 CVRG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저 뒤에 가서 노력성 호흡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절 중추는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효과기로는 이런 근육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흡 조절 수용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호흡 조절 수용기는 화학 수용기, 기계적 수용기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적 수용기는 앞서서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숨내의 중추화학 수용기 또 대동맥 토리와 목동맥 토리에 말초화학 수용기가 있다. 그리고 중추화학 수용기는 숨내에 있는데 이산화탄소에 민감하고 말초화학 수용기는 산소에 민감하고 그 밖에 이산화탄소와 pH 즉 수소이온 농도와 의 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계적 수용기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뻗침 수용기가 있죠. 어디에? 허파에. 그래서 허파가 막 이렇게 들숨 중추에 의해서 즉 그 다리 내에 있는 지속 들숨 중추에 의해서 허파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 무한정 확장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적에 여기 있는 뻗침 수용기가 이렇게 뻗으면서 반사적으로 얘를 수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계적 수용기에 의해서 나타난 헤링-브로이어 반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수용기를 한번 볼까요? 수용기는 첫째 말초 수용기가 있다 그랬죠. 대동맥 토리와 또 목동맥 토리에 이렇게 말초 수용기가 있고요. 대동맥 토리에서 이렇게 숨내까지 연결되는 들신경이 있죠. 그것을 미주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온동맥에서 있는 그 목동맥 토리에서 가는 요 신경이 있는데 요 신경을 혀인두 신경이라고 얘기하고 역시나 이제 숨내로 들어가게 되고 자율적인 작용에 의해서 우리 호흡이 조절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호흡 주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 2번은 이제 수용기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아까 앞서서 여기서 드렸던 말씀 또 여기서 드렸던 이야기가 다 들어 있고요. 자, 3번 아이고, 여기 4번인데요. 4번, 5번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고요. 이 그림에도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으니까 이 번호를 따라서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다리 내에 있는 지속 들숨 중추가 자극을 하게 되면 숨 내에 있는 DGR, 그 뒤호흡 무리근이 흥분을 하겠죠. 얘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들숨 근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 들숨 근육은 뭐예요? 이 횡격막, 즉 가로막, 그 다음에 바깥 갈비 사이근이 되겠죠. 걔들이 수축함으로 인해서 대기압이 낮아지고 허파에 그래서 숨을 들이쉬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숨 내에 있는 다리 내에 있는 호흡 조절 중추가 DRG를 억제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들숨 근육이 이완이 돼서 수동적으로 날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기화가 되어서 들숨은 약 2초, 날숨은 약 2초에서 3초 정도의 인터벌을 가지고 호흡 주기, 즉 리듬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3초가 맞겠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3초간. 요게 이제 안정시일 때의 호흡의 주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노력성, 즉 강제성으로 호흡할 때의 호흡 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VRG의 들숨 중추는 뭐가 있었나요? VRG가 있었죠. 즉 로스탈, 입 쪽에 있는 앞 호흡 무리근이 있었고요. 얘가 이제 들숨 그 근육의 보조근, 목비근 같은 그런 보조근을 얘가 수축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또 DRG가 흥분되면서 들숨 근육, 가로막이라든지 바깥갈비 사이근을 이제 흥분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들숨 근육이 강제성으로 수축이 되는 거죠. 왜? 보조 근육까지 이제 수축을 했으니까 더 많은 숨을 들여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숨을 강제적으로 들여마시게 되고, 즉 노력성으로 들여마시게 되고요.
이후에 호흡 조절 중추가 또 관여를 하겠죠. 그러면서 DGR을 억제시키고 VRG의 들숨 중추를 억제시킨과 동시에 VRG의 날숨 중추, 즉 CVRG, 즉 카우달, 꼬리 쪽에 있는 세포를 흥분시키게 되면 들승근이 이완됨과 동시에 날승 근육이 강제적으로 이제 수축이 되면서 능동적인 기전으로 날숨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로테이션 되면서 노력성 호흡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상호흡인데요. 이상호흡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시험에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